오늘은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씨 천성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홍준표 씨 천성검사.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홍준표 씨의 생년월일은 1954년 12월 5일인데 이것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도 맞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 천성검사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시간 또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놓고 뽑아봤습니다. 저 생년월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저걸 양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뽑아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이 천성검사가 많이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잘 뽑아달라고, 그걸 본인의 자신의 천성검사가 궁금한 분들은 이 육각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파워라는 책을 구입하면은 그곳에 천성검사 보는 법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식구들 그리고 친구나 애인 또는 회사 직원들 모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성검사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홍준표 씨의 성운, 즉 별의 기운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그리고 피타고라스 남바는 9번, 또 코스모스 남바는 187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패턴은 엇박자이며, 박자가 어긋난다 이거예요. 엇박자이며 행운의 열쇠는 시간을 알 수 없어서 모르고, 또 에너지 패턴은 사생결단, 미숙, 비타민입니다. 에너지 패턴이 하나 빠진 것은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패턴은 사생결단, 또 미숙, 또 비타민입니다. 먼저 이 성운인 망원경이라는 뜻은, 성운, 별들의 기운인 성운이 망원경이라는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숲은 보이나, 큰 숲은 보이나 나무를 보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체는 보나 부분은 잘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바꿔서 말하면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성품은 흐름이 빨라. 왜 흐름이 빠르냐? 멀리서 보기 때문에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파악이 빨라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 흐름 파악이 빨라서 사업 확장에 유리하나, 사업을 크게 늘리는 건 유리해요. 흐름 파악이 빠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빨리 보이니까. 그런데 가까이에서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은 특징이 뭐냐면 멀리 큰 전체는 잘 보는데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운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렇게 망원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윈스턴 처칠, 또 스탈린, 또 베토벤, 그리고 스필버그 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망원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없는 울타리는 소용이 없듯이, 울타리는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집이 없어요. 그럼 그 울타리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울타리는 소용이 없듯이 자기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또 자기 욕심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생을 살찌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홍준표 씨는 함께 일하는 것, 동지들 가운데는 반드시 주도 면밀한 사람을 택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전체는 보는데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홍준표 씨의 피타고라스 넘버는 9번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넘버는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중에서 뒤로 갈수록 에너지는 약한 겁니다. 1번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은 11이에요. 11은 합하면 2가 돼요, 그것도. 그 다음에 번호는 22예요. 그러니까 11과 22.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에너지가 저 거의 끄트머리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넘버 9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뭐냐? 금이 노랗다고 설명한 뒤, 금이라는 건 노란 것이다, 이렇게 노란 거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한 다음에 노란 똥을 보여주면 그 똥을 금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파악 못하고 이미지에 약하다 이거예요. 이미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홍준표 씨는 어딘가 모르게 이미지화가 되는 것이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 넘버 9번은 감수성이 예민해, 이상주의, 그러니까 큰 자기가 추구한 어떤 그 유토피아 같은 이상주의, 또 철학, 또 심령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때로 이 현실 사회의 절망을 느끼면, 홍준표 씨가 이 현실의 절망을 느끼면 피타고라스 넘버 9번은 더욱 이상적인 세계에 몰두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넘버 9번은 에너지 세기가 약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번은 양에너지이기 때문에 1번 양에너지, 홀수는 양에너지예요. 짝수는 음에너지고 양에너지이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서 베풀기만 하고, 9번이니까 1번은 베풀면서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9번은 베풀 줄은 아는데 그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에게 언짢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면은, 남한테 베풀면 상대편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딸려와야 되는데, 베풀면 짜증내고선 욕하면서 되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 간에는 상대편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 불필요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현실 생활에 짜증이 나서 이상적인 세계나 종교, 아니면 신화, 음악 세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강하나 그 힘은 미미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패기가 있고 뭔가 하려고 해도, 그러나 드러나기는 어딘가 힘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홍준표 씨의 코스모스 넘버는 187입니다. 여기서 1번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숙명 패턴, 그리고 8번은 어떻게 작용한다고 하는 운명 패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홍준표 씨의 외관 모습입니다. 일단 사람들은 그 외관을 많이 보죠. 그래서 7번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관 상태입니다. 먼저 이 홍준표 씨의 숙명 패턴 1번은 기회 포착이 빨라. 아까도 그랬죠. 마홍경도 상황 파악하기 빠른데 기회 포착이 빨라서 일찍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정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사업을 했거나 그러면 일찍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옛날에는 검사였어요. 홍준표 씨가 검사였지만 그 옛날 SBS TV의 인기 드라마였던,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봤을지 모릅니다. 저 모래시계가 당시에 30대 검사였던 홍준표 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예. 저 드라마가 저기 나오는 그 검사 주인공이 홍준표 씨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또 당시의 모래시계의 인기는 대단해서, 그 당시에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모래시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찍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봐도 되지만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저걸 보려면 빨리 집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래시계라고, 타이틀은 모래시계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가시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SBS는, 옛날에 SBS는 서울에서만 방송을 했습니다. 전국 방송이 아니었어요. KBS 같은 건 전국 방송인데. 그래서 SBS는 이 드라마, 이거 하나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만 하는 수도권 방송에서 대구방송, 대전방송, 광주방송, 그리고 PSB라고 하는 4개 지역 방송으로 개국하게 됐습니다. 확장하게 됐어요. 저 드라마 하나 덕분으로. 저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숙명 패턴을. 이 숙명 패턴 1번은 이렇게 번영을 뜻하며 생각이 많고 정신력이 뛰어나지만, 그런데 또 본인 개인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홍준표 씨 좋다고 해서 일하다가 보면은 곧 조금 있으면 피곤하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다 보면 완전히 망가뜨려서 못쓰게 하는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완벽주의자들은 충분해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다 해놨어. 이걸 더 하겠다고 나사를 탁 조여놓으면 뻐그러지죠. 그럼 이게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집단 생활의 규율이나 목적 등 이 틀보다는, 그런 집단 생활의 규율과 같은 틀보다는 차라리 독자적 행동이 허용되는 일을,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보다 홍준표 씨한테는 더 어울리고 좋습니다. 틀 안에 가면은, 틀을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해요. 그리고 운명 패턴 8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기만 한다면 하는 실속파입니다. 주기만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기만 한다면 다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만 한다면 다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실속파입니다. 이 운명 패턴이 8번. 8번이 움직이면 다 뭔가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쇠보다는 귀금속의 가치를 알아. 쇠하고 귀금속하고는 다르죠. 그 가치가 틀리죠. 격이 틀리죠. 그 쇠와 귀금속의 가치를 알아서 실속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하는 행동은 그래도 퀄리티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박한 행동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이 부동의 자아, 그것을 옳다고 하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자아로 또 협조하고 양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쇠들이 하는 것도 이해하고 쇠들도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양보하거나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진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만 한다면 하는 실속파이기 때문에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받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 별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장남이 아니더라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만 한다면이기 때문에 주기만 한다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또 복지가의 도움이 저절로 들어오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자기 실속만 차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끝내는 따돌림을 당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말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남한테 베풀 건 베푸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관칠, 외관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홍준표 씨를 말합니다. 이 7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7번이라는 건 뭐냐면 재미만 있다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준표 씨가 뭐 정치하고 그래서 상당히 재미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미있게 하려고 하며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기 재밌게 살려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수완 또한 좋아 보이며 사업수완이 좋아 보여요.
겉에서 보면은. 그리고 적극적이고 민첩한 활동으로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치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해요. 빨라요. 또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요. 또 그런 만큼 돈이 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서, 이게 가면 돈이 된다는 안목도 있어서 사업 수완이 뛰어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저 홍준표 씨도 유튜브도 해요. 유튜브도 하는데 이렇게 콜라 회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가 아니고 홍카콜라라고 그래서 좀 재밌지 않아요? 저렇게 좀 전혀 다르게 저렇게 웃기는 양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것도 뭐 뜻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저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보다 다른 재미가 있으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거기다 한꺼번에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홍준표 씨는 인내하고 자제하는 재미를 붙이면 뜻한 바 위협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인내하는, 그걸 재미삼아 하면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제하고 인내하는 걸 못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업적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재밌는 쪽으로 가면은. 자, 이제 이 홍준표 씨의 라이프 패턴, 즉 생활 패턴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씨를 등질 수가 있어요. 그 라이프 패턴은 엇박자입니다. 엇박자. 박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생활 자체가 엇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준표 씨가 큰 꿈을, 이것이 홍준표 씨가 큰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생활 패턴이 엇박자인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타입입니다. 서로 좋다고 만나면은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산으로 가자고 하면 바다로 가자고 하고 꼭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산으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자. 또 이렇게 타고. 또 고속도로로 가기로 하면 혼자 따로 국도로 오는 것이 이 타입의 사람입니다. 엇박자들은. 그것 어긋나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별개의 존재, 즉 함께 가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길을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알고 같이 하다 보면 어딘가 사람은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함께 있어도 자기만의 길을 따로 가는 사람이 바로 엇박자입니다. 그 홍준표 씨는 엇박자 생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애석한 일입니다. 이 홍준표 씨의 에너지 패턴은 사생결단, 미숙, 그리고 비타민입니다. 하나는 없죠. 왜냐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없습니다. 원래 4개인데. 사실 이 남자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 에너지가 어떠면 격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레벨, 품격을 살려주는 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약하면은 그걸 못 살려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가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만 자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걷는 사람이, 걸음을 잘 걸어, 그런 사람이 에너지가 강하면 걸어서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잘 걸어도 에너지가 약하면 동네 한 바퀴 정도 걷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걷느냐 못 걷느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때문에 한 사람은 세계 여행도 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에너지 때문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약한 사람은 이제 운동장에는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강한 에너지로는, 그럼 강한 에너지가 뭐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문재인 씨도 안 나오고. 활력, 황제, 창건, 출세가 바로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씨는 출세락도 하나 있었죠. 출세가 4개 중에서 가장 약한 겁니다. 근데 홍준표 씨에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활력이라는 것은 비타민과 비슷한데 그 크기가 다르며
그리고 그게 활력이에요. 또 황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다못해 장로로 타려면 일단 황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건이 있는 사람은 나라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지까지 없던 걸,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세는 새로운 걸 만들지는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이 원하면 차지하는 것이 출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세에서 높이 올라가면 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장은 될 수 있지만 회장이 못 돼요. 창업자가 못 된다 이겁니다. 창업자는 창건하려면 창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패턴이 강하게 작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뜻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술만 가지고는 실현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에너지 패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묘안이 부족하고 또 묘안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걱정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이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걱정을 합니다. 또 경제보다는 종교, 철학, 학술, 예술에 관한 학문에 관심이 많으며 이 사생결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죽어도 한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이에요.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끝을 보고야만 하는 그런 악착 같음이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끝을 보고야만 하는 끈질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생결단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미숙은 뭐냐? 이 미숙이 있는 사람은 유머가 있으며 인간미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보면 저 홍준표 씨는 저기 정치할 때 보면 뭐 상당히 바른 사람 같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 조금 좀 웃기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유머 있고 또 인간미 있는 홍준표 씨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미숙이 들어있으면 한편 이 어린 나이처럼 순박하여 한편 어린애 같은 면도 있어요. 순박해서 진짠지 가짠지 그 진위를 잘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진짠지 가짠지 그걸 잘 판가름을 못해요. 또 이 미숙이 있는 사람은 멋을 부려도 자기간에는 멋을 상당히 부립니다. 그래도 홍준표도 못 부리는 편이에요. 멋은 부리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촌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 모르게 저렇게 웃을 때는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미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정이 많고 또 가림이 없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좋아해서 다가가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질려서 나가고 아마 그런 게 좀 엇박자이기 때문에 또 뜻이 안 맞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 마지막 세 번째 비타민은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비타민은 활력의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비타민이 있는 사람은 온후해 보이며, 따뜻해 보이며, 또 교제에 능해 친한 사람이 많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온유해 보이고 교제에도 능해서 친한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큰 뜻을 품지 않고 현 상태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무엇을 해도 조국이랑 틀려요. 거짓말이 없는 착한 사람이며 조국이는 그 사람은 참 인물은 좋은데 정말 거짓말은 정말
훌륭한 서울대학교 출신들 그 학교 혹시 그 거짓말 학과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거짓말하기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쨌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이며, 그리고 또 부모와 인연이 희박하여 양자 또는 대릴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하고 인연이 좀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자신도 모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홍준표 씨의 천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홍준표 씨는 첫째, 흐름 파악이 빠르다. 흐름 파악이 빨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아요. 빠르다. 이건 정치하는데도 아주 유리하죠. 그러나 주도 면밀하지 못하다. 이건 미숙 같은 것이 들어있고, 이런 것이 미숙하고 합치면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또 이미지에 약하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이상세계에 빠진다. 네 번째, 남을 위해 하는 일이 도리어 상대를 짜증나게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짜증내요. 거의 그만해. 반도. 주구 욕 먹어. 욕도 먹어요. 다섯 번째, 기회 포착이 빠르다. 이런 건 아주 유리하죠. 여섯 번째, 완벽주의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일곱 번째, 집단 생활보다는 차라리 혼자 하는 독자적 생활이 좋다. 아홉 번째, 부동의 자아, 꿈쩍 않는 자아로 협조와 양보가 없다. 그건 그거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우기고 협조하고 양보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죠. 아홉 번째, 재미를 추구하며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족한 건 요걸로 메꿔주고 저거 부족한 건 요걸로 메꿔줘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 번째, 함께 있어도 자기 길을 따로 간다. 이런 건 좀 문제예요. 열한 번째, 어려움에 봉착하면 뚫고 나갈 묘안이 없다. 평상시에 앉아서는 머리도 많이 쓰고 머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바른 말을 많이 하는데 진작 문제에 부닥치면 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묘안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번째, 관심 있는 분야는 죽어도 한다. 악착같이. 13번째, 온화한 느낌으로 교제에 능하며, 온화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에 능하며 또 정이 많고 가림이 없어서 누구나 좋아한다. 그런 면도 있죠. 이렇게 천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아니라 별들의 기운으로부터 형성된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도 이건 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막 바꾼다 그래서 꼭 바꿔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도 알고 노력하면은 많이 낫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이 곧 모든 사람의 마음인 줄 알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여받은 자기 성품, 그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알면은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원래 타고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자기가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 곧 모든 사람의 마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안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이상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점과 또 비슷한 점을 통해 서로는 관심을 갖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도 흉도 보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만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통한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천성검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최고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천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홍준표 씨의 천성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무리 나라를 위하고 또 아는 것이 많아도 이 최고 통치권자는 먼저 수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사람이 짜증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람을 짜증내면 통치권자가 못 되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강한 파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을 위한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최고 통치권자는 여러 사람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어야 해요. 나 혼자 행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 혼자 행복해. 나라는 다 개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씨의 천성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실격입니다. 예, 실격입니다. 그러나 천성검사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좋은 점을 살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면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힘을 모아서 할 때는 자신이 힘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홍준표 씨의 천성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